안녕하세요, 호호양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튜브 첫 영상으로 1억 모으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부동산이 막 폭등을 하면서 그 영상을 올린 후에 2년 만에 자산 10억을 살짝 달성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실력은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 이후에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제 자산도 반토막이 났고 마침 그때 또 어떡하다가 집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무주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실패 끝에 결국에는 다시 자산 10억을 만들어냈고요. 반토막이 났던 자산을 다시 10억으로 끌어올리면서 내가 이걸 좀 미리 알았다면 적어도 2배 이상은 자산을 더 빠르게 불릴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자산이 반토막 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돌고 돌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만이 최고의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무조건 도박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재테크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부동산은 그냥 깔고 앉아서 살면 그만이니까 평생 그냥 내가 살면 그만이니까 절대 잃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면 어릴 때부터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주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끌 실패 후에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건 부동산이 무조건 우상향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 전체 평균은 우상향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평균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아파트 지수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아파트 중에 딱 한 채 또는 두세 채 이렇게 특정 아파트 몇 채만 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걸 주식으로 따지면 전체 주식의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몰빵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때문에 내가 고른 종목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상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종잣돈도 별로 없고 재테크 초보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 부동산 아파트 중에서 우량주보다는 잡주를 고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드가 부족하니까요. 때문에 더더욱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부동산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의 모든 전 재산을 쏟아서 하나의 종목만 몰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잃지 않겠다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저는 잃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내 집 마련 한 채만 딱 해놓고서는 그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고 대출 상환을 하면서 3, 4년 동안 돈을 모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후회되더라고요. 수업료라고 생각하면서 소액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갔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30년 전에 저희 부모님들처럼 내 집 마련 좋은 거 하나 딱 하고 그 빚을 갚아나가면서 예적금을 하다 보면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적금 이자가 20%에 육박했던 그 30년 전이랑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예적금 이자가 너무 높아서 굳이 주식 투자 이런 거 관심 없어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축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수익률을 기대하려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전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대출 상환만 하지는 않을 거다. 적어도 원리금 상환과 투자를 5대5 정도로는 나누어서 별도로 투자도 조금씩은 해나갈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을 분산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자산의 100% 이상이 부동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가 부자였다 가난했다 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자산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위험 해지가 전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락기가 와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갈아타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이 자산을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등으로 분산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리의 힘을 믿지 않고 단번에 부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만약에 연 10%의 수익률을 매년 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자산은 언제 2배가 될 수 있을까요? 72라는 숫자만 꼭 기억해두세요. 72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72 나누기 수익률, 즉 72 나누기 10을 하면 그 값이 바로 내가 자산을 2배로 불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10%일 때는 자산을 불리는 데 7.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리의 힘을 믿지 않고 그냥 당장 내 자산이 2배, 3배로 불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 공부하지 않게 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따르는 올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가지에만 빠져서 내 자산을 올인하게 되면 결국
결국 잘 될 때는 진짜 잘 되겠지만 망할 때는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복리의 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이 그렇게 불안하고 괴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10%라는 숫자만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년 10%라는 수익률만 달성하면 딱 7년 만에 자산을 2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왔다면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저의 갈 길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조급함은 실수를 불러오더라고요. 제가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첫 영상을 올렸을 때랑 지금은 재테크 가치관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하던 것들과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많이 달라진 제 생각들과 제가 재테크를 해나가는 과정 같은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언가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안녕!